계속해서 봄 재배 감자 다수확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확하기 위한 노하우 뭘까 궁금하시죠?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씨감자, 그 다음에 싹틔우기 심기, 그 다음에 완숙태비주기, 관수해주기, 북주기, 적기, 수확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씨감자인데요. 씨감자가 잘 준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농사가 50%는 성패가 결정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씨감자가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에 따라서 보시는 사진처럼 지상부도 차이가 확연하지만 수확한 감자에 있어서 품질과 수확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왜 무병 씨감자를 심어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옆에 바이러스에 걸린 씨감자를 심었을 경우에는 수확량도 적지만 품질이 너무 작아서 시장에 팔 수 없는 그냥 조림이나 해서 먹어야 될 정도의 감자밖에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량 씨감자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씨감자를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씨감자. 우리가 보통 3월 중순에 감자를 파종을 하는데 사무실에 가끔 전화 오죠. 막 심으려고 할 때 감자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러면 언제쯤 준비해야 될까요? 최소 2달 전에는 씨감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3월 중순에 심겠다라고 하면 지금 1월 9일이니 지금 대략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셔야 돼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라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올 봄 감자 농사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어디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될까요? 씨감자. 변사무소요. 변사무소 소장님한테 신청. 예, 읍면 사무소에 가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신 농업인 상담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보급종 업무를 감자뿐만 아니라 벼, 콩, 옥수수 등등 종자 업무를 저희 직원분들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 올해는 너무 늦어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미리 12월 초쯤 되면 상담소장님한테 가셔서 필요한 양과 품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우량 씨감자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양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씨감자 양을 보통 감자를 어느 정도 심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300평 기준으로 150kg에서 200kg가 씨감자가 필요한 양이에요. 300평 기준으로 20kg 포장 박스로 보통 이제 나오기 때문에 7박스에서 10박스가 필요한 거고 시골에서는 보통 200평 한마지기 기준으로 종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5박스가 필요한 씨감자 양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감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을 때 보통 어떤 걸 종자로 쓰시려고 생각하냐면 작년에 먹고 남은 종자 또는 작년에 수확하고 남은 거 저장해놨던 거 이거를 종자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사진을 보셔야 돼요. 씨감자도 나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하고 밑에 있는 사진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밑에 있는 종자는 네, 종자의 소질이 좋아서 감자에는 정화우세라고 해서 정화가 나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눈들이 트지 않는 정화우세성에 살아있는 좋은 우량 씨감자인데 그 위에 있는 감자는 감자를 심어야 될 시기가 지나쳐서 그 감자에서 다시 줄기가 나오고 있고 감자에서 수분은 날아가서 쭈글쭈글 늙어버린 그런 씨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화된 감자 심으면 싹 잘 날까요? 고개를 흔드신 분은 제 유도 질문에 넘어오신 거예요. 싹 잘 나요. 그러면 줄기가 잘 안 클까요? 잘 커요.
그러면 이런 감자 심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싹도 잘 나고 줄기도 잘 큰 감자가 어떻게 되냐면 빨리 노랗게 변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씨앗을 남기고 죽는데 캐서 보면 심은 감자만큼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자가 너무 늙어버리니 얼른 종자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싹을 열심히 틔워서 종자 만들면 얼른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늙은 종자를 심으면 수확량이 매우 적어서 농사를 헛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씨감자 준비 미리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우량 씨감자가 갖고 있는 조건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 우량 씨감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모양과 크기가 상서 규격에 맞는 우리가 보급종 종자는 50g에서 270g입니다. 그보다 더 작거나 너무 커버린 종자는 우량 씨감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품종 고유의 특성과 유전적 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은 것, 그리고 심을 시기에 휴면이 타파된 것을 갖춘 종자를 우량 씨감자라고 합니다. 휴면이 타파됐다라는 것,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설명을 드리면 휴면이 뭐죠? 자고 있는 거예요. 감자가 싹이 나올 수 있는 온도와 습도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지 않는 거를 휴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휴면 타파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충분히 경과를 해서 조건이 되면 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휴면이라는 기간이 품종마다 다 달라요. 어떤 품종은 휴면 기간이 길고 어떤 품종은 휴면 기간이 짧은데 이 휴면 기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재배할 수도 있고 2번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가 6월 중순에 감자를 캐지 않습니까? 그 캔 감자를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것은 휴면 기간이 짧은 품종은 가능해요. 추백이라든지 대지 같은 것들은 휴면 기간이 60일 이쪽 저짝이기 때문에 그 감자는 6월에 캐면 7월, 8월 우리가 8월 중순에 감자를 심거든요. 가을 감자를 심을 수 있죠. 그런데 휴면 기간이 90일인 수미는 9월이 되어서야만 휴면이 깨지기 때문에 가을 작기에 감자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미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심을 수 있을까요? 휴면의 기간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또는 2번을 심을 수 있다라는 작형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휴면의 특징을 이해하면 수미도 1년에 2번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를 하면 5월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수확한 것은 6월, 7월, 8월 충분히 휴면이 깨지기 때문에 가을 재배가 가능한데 가을 재배 중에서도 노지는 다소 불안할 수 있지만 하우스에 감자를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수미도 1년에 2번도 가능한 거죠. 휴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2가지를 다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는 이렇게 보증된 규격에 맞춰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급종을 받으면 이런 보증 규격이 적혀져 있는 상자에 도장을 찍어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씨감자, 우량 씨감자 받으면 안심이 되죠. 그러면 받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창고에 넣어놔야 될까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량 씨감자가 잘 들어있기 마련이지만 간혹 드물게 유통 중에, 그러니까 운송 중에 온도가 갑자기 추웠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감자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감자 잘랐더니 흑색 심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감자를 우리가 보증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포장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감자를 우리가 받아서 그냥 창고에 넣어버리면 저렇게 감자가 변했을 때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감자를 받으시면 대략 2월 초나 2월 중순쯤 받으실 건데 감자를 받으시면 바로 열어서 씨감자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고 괜찮으면 저장,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체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는 씨앗으로 그러니까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씨감자가 생산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씨감자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병이나 바이러스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병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감자를 쪼개서 심으면 거기에서 달린 감자는 100%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병에 걸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씨감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하는 체계는 이렇습니다. 감자의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병도 없고 바이러스도 전혀 감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통해 생장점을 채취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역시 실험실에서 증식을 해서 식물체를 늘립니다. 그렇게 늘려진 식물체를 수경 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나온 거를 망실에서 토양 재배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증식을 한 이후에 보급종으로 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조직 배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되는 보급종까지 나오기에는 최소 4년에서 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할 양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를 공급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보면요. 기본종과 기본 식물에 대해서는 고령지 농어연구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원원종과 원종, 보급종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농가분들께서 필요한 양이 항상 충분하셨던가요? 필요한 만큼 구입이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민간 씨감자 업체에서도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대지나 탐나, 제서와 같은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 완주도 있죠. 센터에서도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 농협이라든지 민간업체, 개인 종묘업체인 왕산종묘와 같은 업체에서도 이렇게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는 오리온이나 농심, 혜태와 같은 그 제과 회사에서도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왜 씨감자를 생산하냐면 본인들이 필요한 감자를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씨감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보급종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종묘업체라든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가 생육하는 패턴이 환경의 영향과 또 재배 기술에 대한 영향이 좌우를 하는데요. 위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 밑에는 종자나 재배 기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영양생장이 활발한 조건이 되겠고, 우측은 영양생장에서 빠르게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환경과 재배 기술이 되겠는데요. 온도가 높고 해가 길면 줄기가 오랫동안 생장하는 영양생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감자를 심거나 질소 비료를 많이 주거나 또는 수분 스트레스가 없이 관리를 하면 영양생장 기간이 길어지죠. 반대로 온도가 낮고 해가 짧아지는 조건에서는 영양생장에서 빠르게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늙은 감자를 심었거나 지수가 부족할 때 또는 수분 스트레스를 주게 돼도 역시 영양생장에서 빠르게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내가 감자를 재배할 때 영양생장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는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야 될 때 어떻게 재배 기술을 해야 할지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이 조건에 따라서 감자를 언제 심어야 되는지 작형도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이 많으면 탄소 동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탄수화물 생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잎과 줄기와 같은 조직이 튼튼해져서 병에 잘 안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부족하면
감자 줄기가 우짜라고 또 연약화가 크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노지 환경에서는 우리가 햇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이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내가 감자를 농사를 진다라고 했을 때는 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한데, 광이 부족한 이유는 비닐하우스 위에 피복제가 더러워졌을 때 광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복제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먼지가 많이 쌓였을 때는 물로 씻어낸다든지 라는 노력을 해서 빛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온도입니다. 감자는 고향이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저온 단일의 조건인 고향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 기후 조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육 저고는 14도에서 23도 정도가 적합한데, 지상부는 조금 높게 21도지만 괴경이 비대되는 데는 좀 더 낮은 15에서 18도 정도의 온도가 적합한 온도가 되겠고, 가장 최적의 온도는 낮에는 다소 높게 밤에는 낮게 유지가 되는 게 감자가 잘 크고 잘 굵어지는 온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평균 온도가 23도이더라도 주야간 23도인 거에 비해서 낮에는 온도가 높고 저녁에는 낮은 것이 훨씬 수확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봄 재배가 이런 기후일까요? 아니면 가을 재배가 이런 기후일까요? 낮에는 온도가 좀 높지만 저녁에는 온도가 낮아서 괴경 비대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 봄에 봄 괴경 비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5월, 6월 될 건데, 그때 야간 온도가 다소 높죠. 오히려 가을 재배가 감자가 잘 크는 온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이 거기 있었네요. 가을 재배하고 시설 재배 시 온도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종을 선택할 때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품종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급되는 거 외에 우리가 이제 품종에 대해서 조금 알아간다는 차원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품종을 선택할 때 크게 고려해야 될 게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용도는 뭘 맞춰서 할 것인지, 또 병해충이나 환경 스트레스의 저항성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품종이 몇 가지 안 되긴 합니다. 먼저 숙기에 따른 구분인데요. 감자가 파종에서부터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80일에서 100일 정도 걸리는 거를 조생종,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열흘 더 걸리는 중생종, 그보다 좀 더 걸리는 만생종, 이렇게 숙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봄에는 늦은 서리, 그리고 장마라는 기간 때문에 봄 재배 기간이 제한이 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고온과 또 11월에 내리는 서리로 인하여서 재배 기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기간 안에 재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생종 가운데서 품종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추백이라든지 수미가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감자는 주로 식용이거나 가공이거나 또는 뭐 생으로 먹거나, 또 하나는 이제 씨감자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우리 완주군에서는 식용 감자를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식용 중에서도 쪄먹는 감자냐 아니면 반찬용이냐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지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감자를 반찬했더니 풀어지는 것이 품종의 원인이냐 또는 재배상의 문제냐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수미라고 하는 감자, 이 감자는 쪄먹는 감자의 대표 선수죠. 이 감자는 전분질이 높아서 찌면 포근포근하게 그렇게 되는데, 단점은 조리를 하면 다 풀어집니다. 아마 음식을 하셨을 때 풀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품종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는 그 반찬용의 감자를 생산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단체 급식용으로 출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미보다는 반찬용으로 가능한 추백, 이런 품종을 하시는 게 맞겠죠. 조림용으로. 감자탕을 했는데 감자가 다 풀어져서 감자가 하나도 안 보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 가공용은 칩 가공과 프렌치 프라이 가공용에 있는데 여기는 아까 그 제과 업체나 또는 가공 업체에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생식용이라든지 씨감자 생산용도 거기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식용 감자 중에서 이거를 쪄먹는 용으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반찬용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가지고 어떤 걸로 결정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씨감자 아까 50%의 농사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씨감자 병이 없으면서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도 적당한 우량 씨감자 보급종으로 우선 잘 확보하시고요. 그 외적으로 구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씨감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싹 틔우고 심기예요. 감자 심으실 때 혹시 싹 틔우고 심으세요? 혹시 나는 그냥 아유,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어서 그냥 잘라서 심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네, 있죠. 있어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가 좋죠. 네. 감자를 보통은 싹을 틔워서 심으면 좋아지는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감자 싹을 틔운 거하고 그냥 틔우지 않은 것을 심었을 때 어떤 감자가 빠르게 발화가 하냐, 그러니까 출현을 하냐라고 봤을 때 싹을 틔워서 심은 감자가 훨씬 빠르게 싹이 올라오고 또 균일하게 올라와요. 내가 심은 날짜보다도 싹을 틔워서 심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빠르게 올라오고 균일하게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빨리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배 기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재배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싹을 틔워서 심는 것은 내가 온도 조건을 맞춰서 노지에 가서는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하우스나 뭐 이렇게 작업장에서 온도 조건을 맞춰서 그만큼 재배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싹 틔우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흑지병 등의 병원균이 침입이 안 돼서 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 또 덩이줄기가 즉 감자가 더 빠르게 비대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감자는 꼭 싹을 틔워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 싹을 어떻게 틔우면 좋죠? 어디서 틔우면 좋을까요? 감자 싹을 틔울 때 중요한 거는 온도하고 습도인데요. 온도는 15도나 20도 정도 되는 조건에서 습도는 80에서 90%를 해주는데 산광을 씌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은 온도가 너무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싹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느리게 나와요. 그래서 싹이 고르게 빨리 나오게 하려면 산광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산광을 통해서 감자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감자 겉이 변하면서 나올 때 창고에서 저장해서 싹을 틔운 거에 비해서 더 강하고 튼튼한 싹을 틔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산광 싹 틔우기를 하면 유리합니다. 광이 산란돼서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직사광선은 바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산광은 차광망 같은 걸 씌웠을 때 그 틈새로 들어오는 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몇 프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략 30%에서 50% 정도 차광이 되면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부직포 깔고 감자 깔고 물 주고 이렇게 관리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습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네, 너무 습이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싹이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습도 유지를 위해서 뭐 물 뿌리는 작업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렇게 산광 싹 틔우게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감자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하우스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차광망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적은 경우에는 그냥 이 위에다가 바로 차광망을 씌우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산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자 박스에서는 어려운 거고 여기서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콘티 상자에다 옮기셔야 되는데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득 채우질 않고 반절만 채운 상태에서 콘티 상자를 지그재그로 쌓아서 최대한 광이 많이 들어가고 감자 콘티도 이렇게 가운데 틈을 주어서 골고루 밑에까지 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산광 싹 틔우기를 하는데 대략 20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을 싹 틔우는 기간을 잡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올 때 또는 저 혼자 창고에서 나올 때는 눈이 하나도 없다가 그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아주 작은 그 눈들이 이렇게 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튼 상태에서 감자 절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감자 절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크기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감자 많이 잘라 보셨죠?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가요? 그냥 적당히. 네. 지금 보시는 감자는 보급종으로 봤을 때 다 보급종에 해당되는 크기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크기가 약 50g 정도가 되겠고 오른쪽이 250g 정도인데 보급종이 270g까지 나오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감자도 박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급종을 열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크기가 균일한 감자만 보다가 보급종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큰 감자도 있고 마치 속박이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감자도 있으니까 이거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보급종 규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크기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한쪽의 절편 크기가 30에서 40g 정도 되게 자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에서 40g을 일일이 저울에 재보면서 자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죠? 혹시 잘라서 g을 확인해 보신 분은 있으실까요? 눈으로 그냥 계속 잘라버리면. 눈으로 40g 이렇게 눈으로 30g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는 다들 이런 계란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계란이 대략 60g에서 80g 정도 해요. 60g 반 가르면 30g 되는 거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계란 반 가르면 40g 정도 되죠. 그러니 집에 있는 계란을 생각하시면서 헷갈리면 하나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놓고 이 계란의 반절 크기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절편의 크기가 30에서 40g으로 적당히 잘려지게 되겠죠. 이 크기하고 똑같은 감자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감자 각각 무게를 쟀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감자 반 자르면 한쪽이 30g씩 적당한 크기의 씨감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고 그런데 많이 크면 이제 이런 정도의 감자는 2개를 자르시면 적당하겠는데 큰 감자는 2개를 절단했을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뭐 3개나 4개 또는 5개나 6개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크기를 3조각을 나눠 어떤 크기를 4조각을 나눠 라고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종이컵이 하나 있으면 돼요. 종이컵 위에 감자가 걸치면 대략 몇 g이냐면 120g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감자는 4조각을 내면 한 절편이 40g 정도 되는 거죠. 이거보다 약간 적은 것도 4조각을 내면 한 절편이 30g씩 되기 때문에 종이컵 위에 올려져서 걸쳐진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무조건 4조각 이렇게 구분해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게 알려주는 게 쉽게. 네, 이 250g이 얘는 이건 그럼 몇 개 잘라야 될까요? 이거는 6개 정도 잘라도 될 사이즈이긴 하지만 내가 감자가 충분하다고 하면 좀 덜 자르셔도 되고 부족할 것 같으면 30g 기준으로 자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물을 보고 잘라야 될 거냐? 맞아요. 중요한 거. 네, 감자를 자르시라고 하면 저도 조금 감자를 자를 때 조금 이걸 어떻게 자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자 혹시 여기 싹 나온 거가 살짝 보이실까요? 예, 감자를 보면은 싹이 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정아라고 하고 그 반대쪽은 복지에 붙어있던 부분인데 거기를 기부라고 합니다. 정아 부분에는 눈이 많이 몰려 있지만 기부 쪽에는 눈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르실 때 눈을 보고 자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감자에 고민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큰 감자 눈이 정아에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눈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잘 자라서 균일할까? 어떻게 자르는 게 좋죠? PPT를 보실게요. 감자는 눈이 많이 몰려있는 정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자고 붙었던 기부 부분은 눈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르실 때 정화에서 기부 방향으로 수직으로 잘라주시는 거가 좋은데 가끔 눈 보고 자른다고 여기 자르시고 여기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싹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냐면 정화 쪽에서 먼저 싹이 나오고 옆에 있는 눈은 그 다음 나오고 더 늦게 나오고 이래서 감자를 파종을 했을 때 줄기가 균일하지 못하게 출현 속도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균일한 출현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위에서 정화에서 기부로 잘라서 양쪽에서 똑같이 싹이 올라오도록 절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싹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가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정화인데 자르려고 하다 보면 이 아까운 싹이 잘려지는 거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거를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싹을 무시하시고 그냥 잘라도 그 옆에 새로운 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절편 하나당 눈 하나에서 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잘라주시는 방법으로 절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자르고 그냥 좀 저런 위험도 있고 불편도 있어서 안 자르고 그냥 심으니까 너무 싹이 많이 올라와요. 감자를 안 자르고 그냥 심는 것은 이 50g짜리는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요. 자를 때 뭐 병도 생길 수도 있다. 또 뭐 내가 잘못 자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큰 감자를 그냥 심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은 씨감자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작은 감자를 심었을 때보다는 양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감자를 심었을 때는 내가 원래 필요로 하는 그 씨감자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줄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정화 우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심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자는 정화 우세성을 이용해서 줄기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때 칼을 소독하는 게 중요한데 락스를 묻혀서 소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끓는 냄비를 하나 버너에다가 작은 냄비 올려서 끓는 물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칼을 담가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찬물에 담가서 수건에 닦은 다음에 잘라서 소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칼 하나로 한 박스를 다 잘랐다. 그런데 거기에 균이 있는 감자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 칼을 통해서 다른 정상적인 감자에도 병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자주 해서 쓰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씨감자 절단하는 요령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자를 자르실 때 크기가 중요한데 절편의 크기가 30에서 40g이 되도록 자르시고 또 방향도 중요한데 정화에서부터 기부 방향으로 잘라주는 거가 절편마다 출현율이 균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절단하는 칼을 꼭 소독을 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끓는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하신 다음에 쓰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씨감자 규격이 50에서 20g인데 절편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확량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크기가 아주 작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산하는 그 감자 양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20g짜리를 심었더니 그보다 더 큰 60g짜리를 심으면 다소 더 많이 생산은 되긴 하지만 씨감자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편 크기가 이 정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씨감자 크기는 왜 중요할까요? 너무 작을 때는 수확량이 그보다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감자는 씨감자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오른쪽 감자하고 왼쪽 감자하고 지상보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씨감자를 심는 시기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크기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씨감자 크기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요. 크기가 조금 큰 것과 작은 것을 심었더니 같은 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적당한 크기의 감자를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감자를 자르고 나면 절단면의 치유가 중요한데요. 감자를 자르고 나서 치유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절단면을 말린다라는 생각으로 건조를 시키는 거에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린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그 절단면으로부터 수분이 증발이 돼 버려서 쪼글거릴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곰팡이가 생겨서 오히려 파종했을 때 감자가 썩는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큐어링의 방법을 알고 처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감자를 자르시면 그 절단면이 아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 치유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를 잘라서 그냥 그대로 붙여 놓으면 가장 완벽한 치유가 돼요. 근데 감자가 내가 한 박스나 두 박스, 뭐 10박스 미만의 감자를 자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붙여 놓기가 좀 수월하실 건데 너무 많은 양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자른 상태에서 이대로 담아 놓으시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도 없이 깨끗하게 아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으면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수량 감소 없이 곰팡이도 없이 바로 그냥 또 상자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네, 이대로 그냥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예전에는 그 끝을 조금을 남겨놨다가 심을 때 쪼개서 심으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심을 때 그걸 다시 쪼개야 되는 시간과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잘라서 정확하게 아무리를 시킨 다음에 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퇴비 주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자 농사에서 수확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무기질 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인 퇴비를 적정량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얼마큼 넣어야 적당한지 눈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밭에 양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12 처방서를 받으시면 유기물은 어느 정도 또는 무기질 비료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가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거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비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비료를 주는 의미보다는 유기질을 시용한다라는 의미로 퇴비를 주시는데 10알을 기준으로 대략 2,000kg 정도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기질 비료는 토양 검정한 이후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자 전용 복비를 이용해서 양분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기비로 주는 거 외에 추비를 주는 것도 감자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감자는 다른 질소인산 비료에 비해서 가리질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작물이 되기 때문에 가리질 비료가 공급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주는 기비에서도 질소나 인산에 비해서 더 많은 비료가 들어가야 될 뿐더러 추비로 연면 시비를 할 때 인산가리를 2번이나 3번 정도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뿌려주시면 수확량이 훨씬 더 증가되고 품질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